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국방안보 센터를 만들기로 해서 그 참여자들이 오늘 함께 했습니다. 우선 여기 함께 참여를 해주신 31분이 계시는데 오늘 19분이 함께 오늘 동참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대표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국방안보 센터를 지금 설립하는데 일단 참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더불어민주당 하면 얘기를 하고 오시면 더불어민주당은 안보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정당이라고 하는 이런 평을 일반적으로 받게 되는 것 같아서 사실 뭐 안보라는 것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뭐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아마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국가에서 다른 분야는 뭐 좀 잘못되면 시정으로는 괜찮지만 안보를 한번 무너져 버리면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안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적에 그 점에 조금이라도 이 더불어민주당이 소홀함이 없다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깔려있는 분위기가 더불어민주당은 좀 이상한 당이 아닌가, 그 안보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뭐 좀 정체성에 이상이 있다는 이런 뭐 얘기도 간혹 듣고도 그럽니다. 제가 지난 1월 15일 날 여기 더불어민주당에 왔는데 그 이후에 반응을 보고 보시면은 야,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당에 갔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잘 가깝게 지내는 사람도 아주 격렬한 반응을 보이려고 비난도 오고 뭐 이런 걸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를 담보해 나가는 정당인 것만큼은 틀림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이 뭐 안보정당, 경제정당 이렇게 선언을 갖다 했는데 그동안에 안보를 무슨 대변할 수 있는 무슨 당의 기구가 있느냐, 어떤 안보를 철저하게 참 주장을 하고 안보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우리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느냐는 이런 측면에서 좀 아이디어도 내고 좀 정책도 개발하고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4.13 총선을 마치고 우리도 좀 준비를 내년도에 대선을 맞이해서 이 수권 준비를 갖다 해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참 누가 보기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안보의 의식이 철두철미하고 안보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어떠한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열심히 좀 해주시면은 당에도 큰 도움이 될 거고 앞으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보람과 그다음 다른 측면에서도 역시 스스로의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 국방안보센터 발족과 함께 여러분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모든 것을 같이 간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안보 정책에 보다 많은 기여를 갖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먼저 한 말씀씩 하시고 네,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우려사 이것을 사실은 말끔하게 저희들이 해소하겠습니다. 제가 국방위원으로 4년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저도 사실은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말 전통 야당, 여기가 안보에 대해서는 훨씬 더 진정성이 있었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했다 하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김대중 정부 참여정부 때, 특히 참여정부 때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증가율이 10%를 넘었어요. 그런데 MB정부, 현 정부 4 내지 5%의 증가율을 거치고 있습니다. 우선 국방비 자체의 증가율이 대단히 저조하다. 우리는 10% 넘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각군별로 보면 육군의 경우에 그때 그야말로 우리 병사들의 봉급을 2배 넘게, 2배 넘게 올려줬어요. 지금 현 정부, MB 정부 올려준다고 말은 해놓고 지금 아주 뭐 지지부진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병영생활관, 옛날에는 수용 개념에서 생활 개념으로 특히 침상에서 침대용으로 한 것이 누구냐? 노무현 대통령. 군대 생활을 해보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군대 전반적인 환경, 예산, 여기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분 공군 T-50기 이게 어느 정도 때 만들어졌습니까? 그게 정말 김대중 정권 때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T-50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2005년도에 전력화에 투입이 됐잖아요. 지금 해군이 가지고 있는 이지스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것도 연구개발부터 시작해서 DJ 정부, 참여정부를 통해서 이지스함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좀 가만히 보고 있어요. 우리 DJ 정부, 참여정부 때 우리 국방에 대한 예산을 포함해서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전력 증강의 대표적 무기 체계들을 그때 했다 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그것들이 홍보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진정성을 보면 훨씬 더 우리가 국방에 대한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발전시켰고 진정성을 가지고 했다 하는 것들이 잘 알려지도록 이렇게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안 업무를 포함해서 지금 사실은 참여정부 때 국방개혁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우리 군을 계획하자 해서 출범을 했는데요. 그게 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완전히 누더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MB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그게 누더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누더기, 국방계획이 누더기로 되어 있는 이 국방계획을 어떻게 하면 그야말로 정상적인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국방계획을 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들도 저희들이 한번 중간평가를 하고 그것을 분석해 볼 겁니다. 마치 오늘 우리 이제 정재규 부장님과 민주경고 원장님 여기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국방위원회 김진표 의원님과 이철 의원님 같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마음 든든하고요. 우리 이제 안보, 국방 안보에 관련된 일에 당이 하고자 하는 또 의원님들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저희들이 도움이 되는 그런 단체로 할 것입니다. 이번에 참여한 인원들 대략 이제 더 보충해야 되겠습니다만 예비역 장군 예비역 장군 9명, 그 다음에 이제 학계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국방 분야에 안보 분야에 종사하신 분이 6분,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기는 부사관부터 장군까지를 총망라했고 그 다음에 육해 공군 해병대까지를 다 구성해서 사각지역이 없는, 우리 국방계획을 하는데 사각지역이 없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이런 조직을 만들어 놓고 이용하지 않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여기 오셨는데 한 말씀 좀 해주시면. 네. 우리 오늘 국방안보센터를 처음 만들게 된 그런 행사에 참석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백군기 장관님 말씀이 있었지만 제가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교육 수석을 했을 때 기억납니다만은 당시 그 햇볕 정책을 주창하시던 김대중 대통령께서 기회에 있을 때마다 강조하시던 것이 햇볕 정책의 제1조는 대북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다. 대북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지 않는 한 북한을 진정성 있는 대화의 상대자로 북한이 나올 수가 없다. 따라서 국방개혁을 통해서 대북 군사력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우리 경제력이 북한의 경제력보다 월등히 앞서니까 우리가 잘 국방개혁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국방의 현실은 많은 국민들이 북핵 개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속수무책으로 지금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난 10수년간 보면 우리의 GDP가 북한보다 30배 이상 높고, 그리고 국방비도 월등히 많이 쓰고 있는데 왜 맨날 북한에 끌려다니느냐 라는 그 불안감들을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국방안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국방개혁을 제대로 추진해서 대북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대한민국의 국가 경영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다. 우리가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도 국방이 튼튼해져야, 그러면 북한의 핵 문제도 또 북한을 대화의 창으로 끌어들이는 문제도 해결되고, 이것이 경제 운영에서 가장 우리에게 쥐어진 멍인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다 하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센터의 여러 선배님들 또 박사님들 말씀 자주 듣고 또 도움 많이 받아서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주정책연구원장 민병도입니다. 원래 민주정책연구에는 백세사회연구소, 청년연구소, 소상공인연구소가 부설연구소가 있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우리가 유능한 경제정당, 든든한 안보정당으로 가야한다 하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왔고, 또 그런 합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기존에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민주정당이 유능한 것으로 보이는 인권, 평화, 연대 이런 그 보편적 가치 위에 경제랄지 안보에서 유능한 정당의 이미지를 가질 때만 수권도 할 수 있고, 또 수권 이후에도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다 하는 당내 공감대가 꾸준히 형성되어 왔는데, 그런 점에서 당 대표 직속으로 유능한 경제정당을 만들어서 저희 민주정책연구원이 지원을 한편성 해오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 오늘 이제 오른쪽에 국방안보센터가 이렇게 또 신설이 되었고 저희 연구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당이 김병 대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보 문제에서도 가장 강한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건 사고 시에 우리 당이 스탠스를 잘못 취하는 바람에 그런 이미지를 상당히 저버리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변인께서도 얘기하시고 우리 백범 위원께서도 얘기하시처럼 안보 문제를 그런 당보다 강조하고 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행정고시 합격하고 초임 발령기가 국방부였습니다. 75년도부터 국방부에 적을 나르고 있으면 한 13년, 15년 정도 되고 또 그 공무원 해외 유학 가서도 그 당시에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일본의 강우 전략, 소위 미국의 동북아 전략 속에 어떻게 편승해서 일본은 스스로 나라 지키면서 또 바탕으로 경제 공부를 했었나 이런 것들을 그 논문을 쓰기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집단안보 체제에 의존하고 한미상호 방위벽에 의존하고 어떤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자주국방력을 강화하지 않으면은 지금 일본하고 미국과의 관계,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또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또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집단안보 체제가 우리를 과연 확실하게 지켜주는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보다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많이 균형 감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당에서 스탠스를 정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가 않은 상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 정예의 군위로 우리 군이 육성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집단안보도 있고 군사협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됐던 것이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첨단 정예 군위를 육성한다는 그런 전략적인 군사정책적인 목표가 이명박 대통령이 속에서 우선 4대강 사업한다고 해서 국방비나 모든 걸 다 전략시키고 사병들의 공무기간 연장 등을 통해서 첨단 정예 군위를 발전보다는 우선 사람을 막아버리는 그런 군사정책을 폈던 것이 아니냐 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안보정책, 국방정책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같이 참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당의 이미지 쇄신, 또 당의 정한 정책, 또 대한민국이 어떠한 정책과 전략 방향 하야까지 하지만 튼튼한 안보 태세를 유지할 것인가 혼자 힘만으로 격조 지켜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많은 조언해 주시고 우리 당이 국민한테 신뢰받고 또 우리 당이 취하는 정책들이 대한민국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뭐니 해서 우리 국방의 간사님 제일 중요하시니까 말씀하시죠. 군경험이라고 군병장으로 제대한 그런 사람입니다만 백지 상태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채워주시면 편견 없이 잘 따라올 수 있지 않을 것이고요. 초선이고 비례고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 주시는 게 당의 전략으로도 잘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고요. 국방의 심부름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